네, 안녕하십니까. 최상태입니다. 뭐 몇 분 이렇게 된 분들 계시네요. 그죠? 지난번에 정말 활짝이 한번 배워가지고. 어떤 지난번에 MT였었나요? 그때 이제 못 가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고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다른 스케줄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손해보험론이라는 걸 강의를 했었습니다. 들으신 분 계세요, 여기? 어떻게 평가를 받아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사실 처음에 하는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미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은 그 100세 시대의 그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0세 시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라는 게 뭐예요? 100세 시대. 왜 100세일까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산다?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매스컴에서도 100세 시대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어제 그 금융위에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 뭐 이렇게 어제 그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TV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아이템을 뭐 미래 설계 센터를 만든다든가, 연금 포털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노후의 그 실손 의료보험, 간병보험 쭉 뭐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든 그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100세 시대에 이걸 어떻게 참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금융위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또 이렇게 저기 보도자료가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 현 사회의 그 여러 가지 테마니까 한번 보시면은 다 이제 보험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0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 인생 100세 시대가 무엇인가 하는 거. 그러면 이런 100세 시대에 있어서 내 인생의 현주소는 뭔가, 그리고 제3기, 그러니까 그 은퇴 이후의 인생을 위해서 라이프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이 100세 시대라는 거는 100세까지 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는 분이 90세가 된 거를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럼 100세 시대에 우리는 이제 3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에. 이게 뭐 같아요? 30인데. 뭔 뜻 같아요? 그리고, 예. 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30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년간 공부해서 준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30년간은 일해서 모으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썼나? 우리가 그 30년 후에, 30년간 하고 나서는, 그죠? 10년간, 우리 부모의 세대는 10년간만 노후 생활을 보내면 거의 이제 70.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그 회갑잔치를 60, 이렇게 하실 적에 정말 성대하게 한번 설명하고 축제를 했었어요. 그죠? 20년 전에 우리 아버님 하시는 때도 이게 하나 회관을 빌려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회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욕먹죠. 그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에 우리 세대는 30년간을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40년, 예? 30, 40년을 어떻게 살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30 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 30 클럽을 어떻게 잘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의 목표고, 이것이 다 우리가 이제 보험학도로서 보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나가거든요. 하나하나 매치시켜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매년 수명이 5개월씩 증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70년대에는 남자가 58.6, 여자가 65.5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5개월씩 증가해가지고 2010년에 84.4세고 72
77.6세.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상위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오래 많이 사는 나라가 일본인데, 거의 이제 일본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 뭐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건강만 신경 쓰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도 이제 이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인생 100세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00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상하면 행복하십니까? 100세 시대? 여러분, 어떠세요? 100세까지 살려면 진시황이 불로초 만들어가 요즘에 열심히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100세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조금 그 연배가 계신 분은 어떠세요? 예? 예? 행복하지 않아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행복한 건데, 그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행해요. 근데 이제 아주 젊은 양반들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할 것 같으죠? 그럼 이제 앞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내일 모레 쉬지 않습니까? 쉬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쉰다라는 건 상당히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3, 40년을 논다라는 건 상당히 행복하죠. 그죠? 참고로 올해 휴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올해 휴일.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며칠? 50일? 58일? 116일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하고, 휴일 포고하고, 그죠? 여기서 9, 5일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예? 그런데 30년 동안을 놀면 어떻게 돼요? 예? 얼마 놀 거예요? 3,300일을 놀아야 돼. 예? 30년을 놀려면, 30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간다 그래도. 그런데, 이게 어때요? 지금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놀고 있죠, 그죠? 근데 30년 은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빨간다, 다 빨간다. 좋죠,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날만 노니까. 좋을 것 같으죠? 제가 그 보험개발원을 그만두고 한 3개월 놀아봤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응? 밥 먹는 것도 힘들죠. 근데 삼식이니까. 근데 뭐가 제일 그 본인으로서 힘드냐면은 외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이 전화가 다 걸려오면 이걸 받을까 막 이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제 저 집에 전화가 들어왔는데 핸드폰 오면 다 찍히냐 되는데 집에 전화 오면 야 이걸 받으면은 이제 거의 나한테 오는 전화는 없어. 그죠? 친척이라든가 집사람한테 오는 전화인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 내가 왜 집에 있는지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로 안 받아요. 그랬더니 참 이게 우리가 놀아보지도 않았고 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는 나이 막 술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일 논다 그래도 힘들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앞으로 30년간 휴일이 며칠이다? 만일입니다. 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깝깝하죠? 행복하십니까? 딱 보니까 안 좋죠 이제. 아주 이제 뭐 힘들어지고 있어 지금 슬슬.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 예? 지구가 4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4만 킬로인데 이거를 걸어서 쫙 돌아가잖아요, 그죠? 걸어가. 깜깜하죠, 깜깜해. 응? 걸어서 간다고 그래, 그죠?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을 걸으면은 7년이면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7년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4시간씩 걸어보자.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갑한 이런 앞으로의 그 노후 생활, 라이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80년살까지 사는 것을 100살까지 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균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은퇴를. 그랬더니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 부정적인 것이 세계 평균보다 다 높아요. 응? 그런데 긍정적인 거, 자유고, 돈 많이 썼으니까 쓰는 일밖에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다, 행복하다, 뭐 이런 거 세계 평균보다 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만일을 논다,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은퇴가 아니라 제3기 인생, third age를 뭔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라이프 디자인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제3기라는 것은, 그죠? 1기, 2기, 3기, 4기 인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받고 직장 가서 결혼하고 나중에 뭐 죽을 쩌잖아. 그런데 자기 성취하는 그런 시기, 이런 걸 좀 만들어보는 이런 라이프 디자인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제3기의 그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지금부터 생각도 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또 여기 닥친 분들은 또 거기에 또 맞게 하고 뭐 이런 라이프 디자인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그 현재 인생의 현 주석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결혼해서, 그죠? 애 낳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해서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은퇴 준비하고,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쭉 하고 가고 있어, 그죠? 근데 뭐 거의 비슷한데, 거의 지금까지의 세대들은 거의 여기에 올인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올인했어요. 은퇴를 준비해 본다는 생각은 거의 없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월급쟁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은 급여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급여를 받으면 이때부터 이제 라이프 디자인을 잘 들어가야 돼. 이제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잘 쓰고 잘 저금하고 잘 투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얼른 이 프로그램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올리고 뺐어요, 어느 쪽은. 이제 하나하나 이것도 이제 뭐 쓰는 방법, 저금하는 방법, 뭐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좀 빼고 일단 오늘 그 100세 시대에 따라 맞춰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전체 하는 라이프 디자인에 그거 있는데 3기에 대해서만 좀 100세 시대에만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프, 그럼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그죠? 죽는 날까지 if, 그죠? 응? 응? 그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망에 대한 위험, 질병에 대한 위험, 그죠? 생활에 대한 거, 노후에 대한 이런. 맞죠? 그죠? 딱 보니까 뭐 이게 다 뭐야? 보험이죠, 보험.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위험, 이런 게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위험을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전가. 위험의 전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이 개발한 가장 발달된 것이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보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험학도로 보험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험 전문가로서 사실은 상당히 긍지를 갖고 앞으로 라이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본인도 하지만 남의 라이프 디자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험 금융학과에서 공부하시는 건 하나의 큰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속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찬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고령화 세대가 되면서 100세 세대를 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은 내가 보험을 공부해가지고 보험회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찬스를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찾는 것도 상당히 뜻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죠? 장애, 중대 질병, 사망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죠? 잘 커버하는 겁니다. 자, 전체 암 환자 중에서 10명 중 1명은 뭐 같아요? 응? 무슨 아? 무범? 세일해놓은 거 아니에요? 뭐 같아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암은 내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죠? 이와 같이 상당히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돼 산다는 겁니다. 응? 자, 80세 이전에 7대 중대한 질병에 관련 확률이 얼마? 78.1. 그러니까
100세 세대를 살면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커버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가능성이 37.9%.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에서 나가는 것이 전체 34.4%. 어떻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그런 위험을 어떻게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이와 같은 전가하느냐, 트랜스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당히 그 라이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고, 질병, 사망 리스크에 대해서, 그죠? 반사를 시켜서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보험을 설계하고, 우리가 보험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데 맞는 그런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뭔가,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하나가 다 라이프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망 질병에 대해서는 젊고 건강할 때 싸게, 그리고 소득이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재 이런 것은 다양한 담보, 튼튼한 보상, 합리적인 통합형으로 서비스가 좋은 회사에 이렇게 이런 걸 잘 설계해 나가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되면 그 소득을 현재 소비도 하고, 그죠? 나중에 미래에 또 소비를 해야 돼요. 다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재 소비하고 미래에 저축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냥 저축만 해놓으면 다 라이프 디자인이 된 거냐? 그냥 돈만 많이 쌓아놓으면 되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뭡니까? 아까 얘기한 리스크. if가 있다는 거예요. if가. 응? if, 이 리스크를 어떻게 커버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서 리스크를 커버해야만이 진짜 하나의 집이 만들어진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디자인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00세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보험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 그런 시장에서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의 부가 서비스로서 어떻게 그런 데 커버하게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의 관심사고 보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3기 인생을 위한 라이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기. 자, 바로 퇴직을 해서, 그죠? 그러고 자녀 독립해서, 은퇴해서, 거의 남자가 먼저 죽죠, 그죠? 남편 죽고, 부인 사망하고, 이런 거죠, 비슷하게, 그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비, 노후 생활비, 남편 먼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부인 생활비, 남편 의료비, 그죠? 부인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만이 어때요?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어?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응? 삼성생명연구소에서 50대에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했더니 아직도 자녀 교육, 결혼이에요. 응? 저도 상당히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을 찾았는데, 사실 자녀 교육이라는 결혼 문제가 없다면 지금 상당히 프리하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게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신의 건강, 퇴직 후 일자리, 가족 생활비, 뭐 이런 것이 이제 큰 걱정거리인데, 그럼 이런 걱정거리가 없게 만드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라이프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없게 만드는 거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의 이제 저희 그 베이비 부머 세대로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지? 일하는 거. 계속 뛰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 올라가는 뭐 이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위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진짜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즐길 수 있는 삶,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도 사실 자기 삶을 잘 즐길 수 있고, 잘 놀 수 있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오늘 아침이었나? 김정은 교수라고 있죠? 왜 막 코머셜도 나오고, 김정은 교수라고 왜 놀자고,
쇼프레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막 하고 그러는 사람은 말 잘하고 그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러니까 그 양반의 테마는 뭐냐면, 여가 경영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놀아라. 노는 것도 경영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 양반 컬럼 쓴 거 보면은, 열심히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열심히라 할 때 열심히, 열심히 사는 게 다다 아니다. 우리는 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만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학문적으로, 인과응보예요. 그만큼 노력하면 되는. 여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 근데 그것은 거의 19세기 정도의 발상이 나는 거예요. 옛날 발상. 근데 그때는 왜 열심히 하면 됐냐면 계속 그 경제가 성장해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살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열심히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모든 것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 양반 생각이. 컬럼인데 상당히 공감되는 그런 것이 얘기였던데 사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에 너무 빠지면은 아침에 이런 사람들은 리타이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5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저도 5시께. 그러니까 거의 열심히만 해본 거예요, 열심히만. 다른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보다는 다른 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서는 은퇴 개념이, 그죠? 리타이어잖아, 리타이어. 그죠? 리타이어가 뭡니까? 알리가 뭐예요? 다시잖아, 그죠? 타이어는 뭐예요? 타이어. 바퀴잖아. 리타이어. 바퀴를 다시 끼우는 거예요. 갈아 끼우는 게 리타이어야. 안 해요? 리타이어는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은퇴를 하면은 활동이 축소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상실되고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이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람있게 살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리타이어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3지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라이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시간, 웰다잉, 건강, 재무 뭐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엮어가는 이런 디자인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슨 관계 같아요? 관계 중에서. 응? 이게 관계 중에서 무슨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예? 네? 친구 관계. 친구 관계만 갖고 여기 살아갔는데 망해버렸어. 이 제3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 즐겁게 쓰느냐. 시간의 문제. 재무는 이제 거의 우리가 보험에서 얘기하는 이제 앞에 뒤에 설명하는데 재무적인 거. 크죠, 물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잘 죽는 거. 그죠? 그리고, 잘 죽는 게 웰다잉. 웰빙이 아니라 요새는 웰다잉. 뭐지, 9988-123인가 있잖아요, 뭐.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아팠다가 죽자. 뭐 이런 거 9988, 뭐 이런 거, 그지? 잘 죽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그 노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내가 그건 안 넣었는데, 간병 있잖아, 장기 간병. 치매 문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앞으로의.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매 문제. 잘 죽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세 시대에 있어서는 장기 간병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보험에 있어서도 장기 간병, 장기 요양보험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테마로 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 지금 왔어요. 일본에서는 뭐 노노케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요새 뭐가 나왔냐면은요. 간병 난민이 나와서 간병 난민. 간병 난민이라는 것이. 뭐냐면 간병하다가 난민이 돼버렸어. 직장도 다 잃고. 네? 이게 그걸 일본 용어로 간병 난민이라고 해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오늘 제가 그건 뺐는데 어떤 건강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엮어가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라이프 디자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늙었는데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했어요? 부부라 그랬죠? 부부가 일심동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동상이몽이에요. 그죠? 왜냐면 다 그 리타해가지고 이제 그 은퇴를 해서 가면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원주택 딱 써가지고 가서 아내와 오붓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으세요? 그래 하고 싶으시냐고? 여기 막상 현모양 지금. 근데 여자들은 뭐냐, 아내는 서울서 친구하고 어울려 있기를 좋아해. 조사를 해볼 거니 완전 땅판에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응? 응? 이신점신이 아니야, 완전히. 응?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노후 설계 잘 해드리는데, 응? 라이프 디자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참고될 이야기들이야. 응?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왜 그 부부가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신혼, 자녀 출산, 자녀 양육, 독립, 빈둥 이렇게 하는데 둘이 사는 것이 한 1년, 1.4밖에 안 됐어.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에는 뭐냐면 19.4년을 부부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빈둥지기라고 해요. 빈둥지기. 응? 다들 빈둥지기가 뭐예요, 그죠? 자녀를 다 떠나고 둘이만 남은 거야, 둘이만. 응? 둘이만 남아줬는데 혼자 남은 사람도 많아.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도 안 하신 분들 계실 건데 저는 상당히 그 집사람한테 잘 노력해요. 잘 보이려고. 응? 우리가 그 남자들은 부인한테 잘 안 보이면 있잖아요. 나중에 큰일 나요. 지금부터 자 일찍 들어가시고 휴일날은 빨래 청소 다 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밥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여자는 뭐예요? 노후에 필요한 게 경제력, 건강, 친구, 딸, 애완동이 필요한데 남자는 뭐? 잘 아시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응?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은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용어야. 아담 증후군, 탈진 증후군, 퇴직 남편 재가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보통 그 전문 용어가 됐어요, 이제. 아담 증후군은 뭡니까? 아담 증후군. 남자로서 아담 증후군. 이거는 자화시피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죠? 가장 남성 호르몬이 그 앙상한 게 몇 세? 20세. 20세겠어요? 30세. 30대. 그래서 30대? 30대 안 계죠? 30대부터 호르몬이 적어지기 시작해. 예? 30대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대가 피크야, 남자들은. 응? 그냥 까불지 말아야 돼요, 여자한테. 피크였다가 40대 되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 막 올라가. 예? 그랬다가 50대가 되면은 거의 이제 시작이 돼. 여성화가 시작돼. 응? 60대가 되면은 거의 이제 가.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 어떻게 돼? 남편한테 꼼짝도 못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 말도 못해. 완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저희가. 응? 70대 가면 거의 젖가슴이 이렇게 쭉 나가 처지고. 이게 실시잖아요, 실시.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되냐? 센티멘탈하게 돼.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날마다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 멋있던 아빠가. 응?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저도 상당히 요즘 와가지고 그 테레비 연속극 보는 드라마 보는 횟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인가 며칠 뭐 상속자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기왕후 뭐 이런 거 거의. 근데 여담으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상당히 그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드라마는 우리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실은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은 꽝이야, 꽝. 세상 돌아갈 걸 몰라. 정말입니다. 유행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맞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상아침만 하는 거야. 세상도 모르면서. 그죠? 아침 드라마 봐봐요. 날마다 불효리야 막 개판이지.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새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인문학 강의 많이 하는데, 거기 강사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인문학 강의에서. 뭐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거 있잖아, 노래 옛날에.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 그거 어떻게 하죠? 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과 낭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은. 그게 그 시대에 섬에서 보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으면 진짜 너무나 좋겠어. 근데 요새는 어때요? 응? 그냥 카톡해, 카톡.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현세 얘기할 얘기 아니야, 그죠? 지금 그런 거에 나오면 시트 못 합니다, 그죠? 그만큼 거의 드라마라든가 이런 유행가, 가요는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봐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옛날에 이렇게 아까 시작할 적에 열심히라든가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을 이렇게 파묻혀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도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프렉시블하게 사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탈진증후. 다 타버리는 거야. 다 타버리는 거. 응? 다 탈진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왜냐면, 열심히 일을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열성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응?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탁 꺾이면 있잖아.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납니다. 응?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에 퇴직 남편 제가 지은 건 이게 뭐 같아요? 여기 일본 학자가 만든 아주 리타이어드 허스번드 신도를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삼식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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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로. 응? 그러니까 거의 남편들이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다가 이제 딱 은퇴해서 집에 딱 들어앉으면 32만 원 끝나면 좋은데 이제 지시를 하는 거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는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집에 없으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랬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것 때문에 큰 이혼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삼식이 중후 때문에. 이제 남편이, 야, 우리 집은 동태는 안 된다. 다 생태로 하라. 응? 삼치는 안 된다. 다 꽁치로 하라.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응? 붙여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걸 하라고. 막 짜고. 근데 제일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깻잎을 왜 안 올렸느냐 때가 싸워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 가가지고 이제 이혼돼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게 진짜 우리가 농담으로 하지만은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증후군 속에서 참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히 남자와 여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는데, 남자는 뭘 좋아하면 공간을 중요시해요, 공간을. 남자는 공간. 응? 뭐냐면은, 같이 군대만 갔다 와도 무지 친한 거야. 서울 디지털대학 다녔다. 이건 완전 동지야. 해병대 갔다 오면 더하고. 이게 뭔 관계 있어, 사실은. 예? 이런 공간에 그냥 있었다는 그 자체로 그냥 엄청나게 좋아진 거야. 이게 바로 남자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축구 한 번 하면 끝나. 거기다 술 한 잔 먹어.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여자는 뭐냐, 여자는 뭐냐면, 공감을 중요시합니다. 공감. 응? 공감. 여자는 공감이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사실 오늘 나이프 디자인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남성과 여성의 이것만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 동의하시죠, 이거? 상당히. 백화점을 갑니다. 구두를 하나 사러. 응? 그죠? 근데 어떻게 남자는 열심히 갖다 가지고 하나 딱 사, 이거 내고만. 끝이야! 그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 다 돌아가면 다닌 거야. 다들 봐. 그러고 나서도 안정하고 다음에 또 와봐야지. 이게 바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성은 목표를 중요시하고 여성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해. 달라 좋아하는 게. 이와 같은 것이 잘 정리돼야지 노후 생활에서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루입니다. 거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죠. 하루 생활이,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이렇게 살은 것 같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근데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일 없어, 할 일 없잖아,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3년. 깝깝합니다. 등산 가고, 세계 일주하고, 골프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죠, 그죠? 근데 이거 뭐, 만일간 하겠어, 이거는? 이것도 아니야, 사실. 즐겨. 어? 아무리 좋아도 만일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를 한 사람들이 여가 시절 뭐 하는가 봤어. 뭐가 제일 많이 해요? TV 보는 거야, TV. 응? TV 보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를 하고 나서 뭐를 할지 몰라요, 사실은. 응?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은퇴자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카우치 포테토라고 있어. 그게 뭐냐면 카우치라고 그 소파 있잖아.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포테토, 감자칩을 먹고 앉아있는 거. 이게 은퇴자의 모습인 거예요. 카우치 포테토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그것도 포테토 얼마나 그 몸에 나쁜 겁니다. 그죠? 그거 먹어가면서. 이게 바로 은퇴자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카우치 포테토라는 걸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노느냐.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학교, 직장 은퇴를 해서 끝났는데 이 53세에서 70세까지 이 나이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또 물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뭐를 하고 싶으냐? 은퇴 후에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현역 시대에 쌓았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사회에 리턴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관계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거. 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쌓은 것을 반납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생활에 있어가지고 이 마크라는 사람이 앙코르 캐리어라는 걸 위주해서 앙코르. 응? 앙코르. 다시 한번 직업을 갖자.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의미와 영향력을 갖춘 인생 후반기를 열자. 앙코르. 그래서 은퇴했다고 그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상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다 은퇴만 해봐라. 그건 갖고 집사람하고 페리 타고서네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겠다. 뭐라 그러지? 뭐죠?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 하면 좋을 것 같으죠? 어떠세요? 해보셨어요? 해보고 싶죠? 주변에서 많이 하죠. 크루즈 여행 간다고 많이 하죠. 네, 가지 마세요. 크루즈 여행을 가면은 3일 만에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응?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집에 있을 때는 싸우다가 밖에 나갈 수 있잖아. 어디. 에이씨, 나 어디 가서 응? 말만 사우나를 갔다 온다든가 찜질방에 갔다 와서 자고 있었잖아. 거기는 딱 묶여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 예? 그렇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가 쫙 출발하면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막 야단이었는데, 응? 방금 좋잖아. 근데 하루 지내 이틀 지내고 계속 보여. 근데 둘이 앉아서 방에 앉아 할 게 없어. 나가면 댄스도 추고 하는데 할 수 있어야지. 또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관계잖아, 관계. 그죠? 관계가 중요한 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뭐가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거의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중간 지창역에 내려가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대.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냐. 춤도 가서 배우고, 그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다 갖춰야지 거기에 가서 막 2, 30일 가면서 그 사람들 같이 노는 것이지. 응?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들이 몰아가지고 몇십 명을 막아주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놀게 해. 이게 아니고, 뭣도 모르고 그냥 탔다. 낭패를 봅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가세요. 팁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재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30분까지 하면 돼요? 네? 몇 분까지? 30분? 그럼 빨리 갈게요. 이게 노후의 소득원은 이래요.
미국, 일본, 독일을 보면은 공적, 사적, 연금으로 상당히 많이 60~70%를 커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3.2%. 상당히 문제죠, 그죠? 보통 얼마가 필요하냐 조사를 해봤어요. 또. 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 살 적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노후 생활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저도 보면은 그 경조사 이것만 안 나가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시골 가면은 170이면 상당히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풍족하지 않아서 뭐 둘이는 엄청 살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만 원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 원. 그죠? 이런 것에서, 그죠? 200만 원을 쓸 계시죠. 10년간.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자기만, 남자도 자기만 아니라 부인이 10년을 더 살아. 10년은 왜냐면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자, 여자 전 평균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여자가 7년 정도 더 살아. 그러니까 10년 정도 부인을 위한 또 이렇게 풀어내기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포인트인데 자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은퇴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은퇴 생활을 하는데 200만 원을 필요하다 했죠. 200만 원이. 200만 원이 필요한데 목돈으로 준비하려면 10년간 2억 4천. 2억 4천 모셨어요? 2억 4천? 네? 모셨냐고 2억 4천. 이거 보시면 다행입니다. 자, 20년간 4억 8천 받아 4억 8천? 30년간 얼마? 10억. 깝깝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 행복하세요? 깝깝해지기 시작해. 7억. 이 정도가 있어야지 노후에 한 달에 200만 원 별로 안 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7억이 있어야지 한 달에 200만 원씩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설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자녀 독립, 결혼 지원, 자녀 사. 저는 이게 참 이제 앞으로 우리 부모를 보양해야 된다는 거 조사하면은 다 떨어졌어요. 70년대부터 보면. 그죠? 근데 또 부모님한테도 의존해야 된다고도 아직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난 우리 집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난 아빠는 대학까지만 졸업시키면 난 모르겠다. 나도 못 먹고 살아도 이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이게 거의 아까도 50대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건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7억이라는 걸 만들기 힘든데, 7억을 만들어 놓고 꽃감 빼먹어서 다 빼먹고 나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만든다? 샘물같이 물이 흐르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100세 세대의 라이프 디자인인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연금, 그죠? 질병에 대한 거, 간병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소득을 만들어라. 자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소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소득. 응? 소득. 이거 안 먹어요? 이게 저기 없나? 배터리 없는 거 아닌가? 거기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네. 지금 넘긴 거야? 자, 그래서 은퇴 후 100만 원을 쓰려면은 10년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그죠? 그 다음에 20년가도 매달 200만 원씩. 30년가도 매달 200만 원씩 어디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이제 디자인인 거죠. 눌렀어요? 눌렀네. 되네. 자, 평생 소득과 목돈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 평생 소득을 70을 만들고 목돈을 30을 만들라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응?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사람들이 저축해서 목돈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돈만 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소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70과 30의 이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소득은 뭐로 만든다? 여러분가 이제 보험 공부하시면서 잘 배웠던 3층 구조, 그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만들고 평생 소득은
투자 수익, 임대소득, 근로자소득 이런 걸 만들어. 뭐 이런 것이 기본적인 큰 틀이에요. 이게 이런 틀을 갖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 나는 그 연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다 들고 계세요? 네. 국민연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수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가에 따라 가지고 슬라이드가 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무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들어야 돼? 이거는. 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드셔야 돼, 이거는. 어떻게든지. 국민연금은.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한 86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200만 원 중에서는 뭐로? 이거를 이제 한 86만 원 정도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런데 이제 60세에서 65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응? 이렇게. 거의 이제 다른 분들은 65세나 돼야지 젊은 분들은 65세 돼야지 받아. 60세가 아니라. 응? 이게 더 늦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이게 생겼어, 이게. 응? 이게. 응? 보통은 53세에 퇴직을 하는데 65세에 받으니까. 응? 이거를 뭐냐면 크레바스라 그래, 크레바스. 다 불가지가 못 건너가는. 이것이 바로 5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이거를 커버를 좀 해야 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걸로 커버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는 것이 이제 퇴직연금이잖아요. 보통 퇴직연금. 이런데 퇴직연금 뭐가 있어요? 연금도 배우시는 것 같아요. 연금도 하죠. 공부. 근데 뭐 이거 학적 DB하고 DC, 뭐 IRP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300을 받는 사람이 10년 후에 부장이 돼서 600 정도 받는다 그랬을 적에 퇴직연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 정도. 63만 원. 아까 이제 한 80만 원, 이제 63만 원 이걸 커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현재 퇴직금이 평균 얼마 받고 있냐면은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어. 예? 근데 커버가 안 돼. 거의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거의 중간 정산을 받아놓은 다음에 우리나라 참 이게 상당히 큰 잘못한 거였어. 이게 옛날에 상당히 막 이거 IMF 전후로 해가지고 힘들 적에 다 중간 정산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후회하라고 없어. 그래서 이 은퇴 크레바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 또 개인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층 구조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3층 구조라는 것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역할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일시납으로 한 5천만 원 했다가 월납 50만 원 해가지고 조기에 집중해서 한 50만 원, 6만 원 받고 나중에 한 28만 원 이런 방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나중에 쌓는 방법. 이런 방법. 이게 하나하나 이제 설계하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이거는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를 했을 때 본인 중심, 남자 직장 생활하면 자기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부같이 생각해야 돼, 부부가. 부부의 전체적인 거로. 그래서 만약에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했다면 가입을 해야 돼.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같은 연금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속 일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현재 그 청소년 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그거 거의 이제 그 노인들의 고령자들의 은퇴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세계적인 추세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 맞는 일자리가 있고 또 노인들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까 뭐예요? 크게 많은 돈을 필요하지 않아. 200만 원에서 얼마 지금 아까 지금 그 200만 원을 채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트레바스 하는데 그 정도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엄청 그게 막 뭐 몇천만 원씩 받는 이런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자기의 경험, 노하우를 사회에 반환하면서
그러니까 지루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 최근 사례로 고령사라는 게 있어요. 고령사. 이제 일본 말로 고레이샤 그러면 고령자하고 고령사. 그 회사 사자 쓰는 거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고레이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에 의한, 뭐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 거기는 고령자만을 위한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뭐냐면 고령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60세가 넘어야 취직을 시켜서 거기 들어올 수 있어, 그 회사는. 그래서 사회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익의 30%는 다 그 사람들 공유 같이 해.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칼럼 하나 쓴 건데 나 보여드리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일자리를 계속 일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꼭 무슨 뭐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를 뺏는 그런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령사는 뭐냐면 인재 파견, 고령자 파견 회사예요. 응? 고령자들만 다 많고 고령자들을 우리 파견하는 거 있잖아. 인력 파견하는 거. 그런 거 하는데 지식을 갖고 있는 고령자만 오고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보내주는 회사가 고령사입니다. 그와 같이 얼마든지 다른 그 생각을 바꾸면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보유자산. 오늘 끝내야 되죠? 그런 거죠? 미안한데, 부동산. 이게 상당히 뭐,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우리 세대는 부동산 갖고 상당히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힘듭니다. 유동성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응?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운사이징 하는 겁니다. 다운사이징. 응? 다운사이징을 하면은 차액도 쓰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세금도 적게 들죠. 다운사이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이 지금 뭐냐? 집이 아니야. 뭐야? 짐이야, 짐. 하우스 투어잖아. 짐이거든.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집만 살면 다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이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주택연금, 즉 영목이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목이지로 하면은 이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3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은 65세 하면은 83만 원, 60세면 69만 원. 그러니까 아까 그 트레바스를 그죠? 퇴직연금 아니면 개인연금 다운사이징한 거, 일한 거, 뭐 이런 거 커버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생각했던 막막하지 않죠? 그죠? 아까 막막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래서 또한 이제 그것도 안 된다. 목돈이 있다. 그럼 아까같이 목돈을 소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득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즉시연금. 그죠? 1억을 주면 20만 년 동안 43만 원씩 나가요. 이렇게 다 소득화하는 거. 그죠? 물르듯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안 돼. 쌓아놓으면 돈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죠? 소득화시키는. 이게 바로 재무적인 라이프 디자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를 하면은 라이프 디자인은 그죠? 관계, 시간, 건강, 재무, 웰다이빙 이걸 잘 어떻게 엮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한 뭐 4시간 정도의 이제 강의인데 제가 하나하나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라이프 디자인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